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두 번째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황당하면서도 굉장한 뉴스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어찌됐건 바로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임영웅, 아이유, 엑소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바로 멜론 누적 스트리밍 72억 달성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이 멜론 음원 차트에서 진행되는 스트리밍, 임영웅님은 현재 골드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그래서 이 골드클럽에 이름이 오르려면 50억 이상의 스트리밍, 적어도 50억 번이나 노래가 재생이 되어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골드클럽에 아이유씨, 엑소, 임영웅님 뿐이다 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50억 이상 스트리밍 아티스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 골드클럽보다 더 어마무시한 클럽이 하나 있죠?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로 멜론에 있는 다이아 클럽이다. 자, 이 다이아 클럽에 임영웅님이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엄청난 스밍 활동을 해나가고 계신 상태일 겁니다. 자, 이 엄청난 스밍을 임영웅님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해나가고 계신데,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임영웅님은 50억 이상만 돼도 골드클럽에 가입이 되는데, 이미 72억으로 압도적인 스트리밍 횟수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즉, 같은 골드클럽에 있는 엑소와 아이유씨보다도 임영웅님이 압도적으로 스트리밍 횟수가 높은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 100억 이상 되는 방탄소년단만이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이 123억이라는 엄청난 스트리밍 횟수만이 지금 독보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이 지금 국내 가수들 중에 유일하게 방탄소년단 다음으로 멜론 내에서 스트리밍 횟수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임영웅님이 아마 시간이 흘러 올 연말 또는 내년까지 이 스트리밍 100억 이상을 달성하면서 골드클럽 위에 있는 방탄소년단만이 들어가 있는 이 다이아 클럽의 이름을 등재하지 않을까. 더불어서 지난 1월 23일 국내외 아티스트 명예의 공간인 멜론의 정당을 공개했죠. 이 멜론의 전당은 빌리언스 클럽을 포함해서 100만 스트리밍 이상 달성한 앨범까지 싹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자, 이렇듯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스밍 활약과 파워 덕분에 이런 굉장한 기록들이 하나하나 세워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유튜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을 바로 아버지 뮤직비디오 영상이 1,500만 조회수를 돌파하게 됐습니다. 사실 1,000만 뷰를 돌파한 것만 해도 굉장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1,500만 조회수를 돌파했어요.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영상 조회수들이 끊임없이 폭등하고 있는 건 아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스밍 파워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스밍 파워가 하나둘 모이기 때문에 1,000만 뷰가 아니라 1,500만 뷰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매일같이 임영웅님의 노래를 듣고 임영웅님의 영상을 보고 임영웅님의 소식을 접하시는 수많은 전국의 영웅시대 분들은 임영웅님 생각을 하루에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12시간 깨어있다 그러면은 한 11시간 정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엄청난 뉴스 기사가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지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기사죠.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 꿨다. 그래서 여행 중 산 복권이 20억 잭팟이 터졌다. 와. 자, 엄청난 내용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자, 쭉 보니까, 자, 이렇게 정말 당사자가 이렇게 딱 사진과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적혀져 있냐? 기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딸과 여행을 하던 중 구매한 복권 2장이
연속으로 당첨이 되면서 20억 원이라는 거금을 수령하게 된 사연이 공개가 되었다. 당첨자는 최근 꿈에서 임영웅과 대화하는 꿈을 꿨다고 밝혔다. 와. 쭉 읽어볼게요. 18일 복권 수탁 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중년 여성 A씨가 인천 중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구매한 스피또 47회차 복권 2장이 1등에 당첨이 됐다. 여행 중 카페 안에서 담소를 나누다가 복권 판매점이 보여서 그냥 방문을 했다. 평소와 같이 로또 복권과 스피또를 몇 장 샀다. 딸과 함께 복권을 긁는데 그림이 일치하고 그 옆에 있는 10억 원이 보였다.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다. 올 가을에 입주할 아파트 잔금이 모자라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당첨금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이다.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냐라는 질문을 받자 몇 주 전에 임영웅과 이야기하는 꿈을 꿨다. 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이고 참 대박이죠. 이런 기사가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꿈에서 임영웅과 대화를 하니까 20억 잭팟이 터졌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복권이라는 게요. 복권 당첨꿈 이런 게 있잖아요. 돼지꿈도 있고 다양한데 그 중에서 이 연예인들, 특히 유명인들의 꿈을 꾸고서 내가 당첨이 됐다라고 하는 이 당첨 사례 아마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어떤 내용을 기억하고 있냐? 바로 이 소씨가 임영웅님의 꿈을 얼마나 많이 꿨는지 제가 임영웅님의 꿈을 얼마나 많이 꿨는지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최근에 꿨던 것만 말씀드려도 제가 임영웅님과 함께한 대기실 현장에서 저를 알아봤고 제가 옆에서 신정훈 대표님이 오늘 1일 스텝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저를 소개해줘서 제가 옆에 가서 인사하고 기념사진도 찍었는데 기념사진 찍는 순간 제가 임영웅님 귀에 대고 사실 제가 소씨다 라고 얘기하자 깜짝 놀랬고 그런데 마침 그때 임영웅님이 대기실에서 한 스태프분에 의해서 이제 방송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해서 임영웅님이 대기실 밖으로 나가면서 저를 막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놀랬던 참 황당한 말도 안 되는 꿈이죠. 그런 꿈 꿨던 것부터 임영웅님의 콘서트 백스테이지 뒤 현장에서 제가 만나가지고 임영웅님과 얘기도 많이 나눴던 거 최근에는 제가 임영웅님과 식당에서 마주치게 돼서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사인도 받고 나중에 임영웅님이 이렇게 밖으로 나갈 때 이 내용 영상으로 올려도 되냐라고 했더니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당연히 안 되죠 라면서 웃으면서 나갔던 일화까지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제가 임영웅님의 꿈을 꿨다라는 게 몇 번이나 있었냐? 못해도 한 4번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 꾸고 20억을 당첨이 됐으니 저는 80억이 날아간 걸까요? 아니 실제로 제가 꿈을 꿨다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복권 사라, 복권 사봐라. 근데 제가 맨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 사서 되겠냐? 될 리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댓글에 남기실 수호천사님들의 반응이 느껴집니다. 그러게 왜 말을 안 듣냐? 그러게요. 혹시 4번 중에 한 번이라도 샀으면 이거 정말 평생에 만져볼 수 없는 돈인데 임영웅님 꿈이 이렇게 파워가 막강합니다. 이제는 임영웅님 꿈을 꾸고 복권을 샀는데도 수십억에 당첨되는 이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번지는 거죠? 날씨 요정이 아니라 이제는 행운 요정까지 돼버린 게 아니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제가 결국 당첨이 안 된 건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권을 안 사서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수호천사님들 중에서 보면은 임영웅님 꿈을 꿨다라는 분들이 저처럼 여러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무엇이냐? 저와 같이 복권을 안 사놓고 후회하지 마시고 임영웅님의 꿈을 혹시라도 꾸게 되는 날에는 바로 뛰어가서 복권을 사셔야 된다. 저는 오늘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임영웅님 꿈을 꾸고 복권 당첨되잖아요. 저는 과감히 그 금액의 3분의 1 정도를 기부하겠습니다. 기부합니다, 저는.
제가 10억에 당첨됐다. 그럼 세금 떼면 한 6억 되잖아요. 그럼 그 중에 30%인 2억 정도를 제가 바로 기부를 해버리겠다. 20억 당첨됐다. 그럼 한 세금 한 30% 떼면은 한 14억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3분의 1인 한 4억 5억 원 그냥 기부하겠다. 네, 뭐 돼야 말이죠. 어찌됐건 이분 너무 행복해 하실 것 같고, 만약 영웅시대 분이라면 너무너무너무 기쁘실 것 같고, 만약 영웅시대 분이 아니라면 이곳 영웅시대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만약 영웅시대 분이 아니면 임영웅님 덕분에 당첨됐는데 임영웅님 노래 한 번이라도 좀 들어주시고 콘서트 때 딱 오셔서 콘서트도 좀 보시고, 하긴 콘서트는 뭐 우리도 갈 표가 없는데 콘서트는 뭐 둘째로 논다 쳐도 임영웅님의 유튜브 구독도 하시고 팬카페 가입도 하시고 임영웅 노래 스밍도 하시고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우스갯소리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굉장한 파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이렇게 막강하다니. 그리고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매주 1회에서 2회씩 복권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꾸 말하다 보면 제가 무슨 뭐 복권 판매상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생생의 꿈꾸면 이루어진다라는 게 또 간접적으로 표현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복권을 꾸준히 구매하셨기 때문에 임영웅님의 꿈을 꾸고 딱 구매하자마자 결국에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터져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 뭐 요런 생각도 재미삼아 한번 해보는데, 재미삼아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나 어마무시하네요. 너무 부럽습니다. 자, 다음 소식 계속 이어가 볼게요.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5월달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에서도 터졌습니다. 탑3에 위치했고요.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임영웅님의 이 브랜드 평판이 2개월 연속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을 차지했는데, 자, 실제로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자, 브랜드 평판 탑3에 차지를 했는데, 이게 그냥 차지가 된 수준이 아니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여전히 탑3 차지가 됐다. 근데 이게 그냥 탑3 차지가 된 게 아니라 1위에는 막 블랙핑크부터 막 엄청난 정말 쟁쟁한 그런 가수들과 함께 임영웅님이 이 브랜드 평판에 당당히 위치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록이 단순히 그냥 브랜드 평판 탑3를 했구나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왜 이렇게 자주 제가 바꿨냐면 요 표를 좀 보여드리려고 정신없게 좀 했습니다. 자, 보니까는 이 브랜드 평판 정확한 지수가 쫙 나옵니다. 1회 블랙핑크가 163만 5천이라는 지수, 뉴진스 2위를 했지만 160만, 임영웅님 3위를 했지만 155만 9천, 거의 뭐 한 156만 정도 되죠? 야, 이 격차가 1위하고 3위를 한 임영웅님과 얼마 안 납니다. 4위도 마찬가지예요. 5위 방탄소년단부터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1위부터 4위까지 굉장히 근소 차이로 광고 브랜드 평판이 이렇게 성립이 됐는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여기 1위부터 4위 안에 있는 이 광고 모델들을 보면요, 이 블랙핑크하고 뉴진스는요 지금 전 세계 광고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블랙핑크는 뭐 샤넬부터 해가지고 온갖 명품 브랜드, 뉴진스도 샤넬이나 여러 명품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리바이스부터 국내 브랜드까지 모든 브랜드를 섭렵했다라고 말이 나올 만큼 엄청난 광고를 촬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임영웅님은 3위를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데 얼마나 많은 광고를 받아들이고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임영웅님이 3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팬분들의 활동 덕분이다. 참여 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 지수, 커뮤니티 지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임영웅님의 이름으로 검색을 하고 임영웅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사용을 하고 댓글을 남기고 샵 태그도 걸고, 자, 이런 것들이 활동이 지수가 다 쌓여서 임영웅님의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순위가 3위 안에 위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임영웅님은 이 블랙핑크, 뉴진스, 뭐 손흥민 씨와 다르게 이 광고도 굉장히 선별해서 받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특히나 건강과 관련된 광고를 임영웅님이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기업 광고뿐만이 아니라 뭐 크고 작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함께 하려는 러브콜들이 현실적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어찌됐건 이것들이 맞물려서 임영웅님의 브랜드 평판 광고 모델 순위를 형성하고 있다. 자, 더불어서 이런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토요일 밤 영웅이 뜬다. 자, 아시다시피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2년 만에 방송 복귀를 알렸다. 팬덤의 특성상 본방사수가 상당할 것 같다. 기사를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이미 그곳은 가장 치열한 전쟁터다. 3국이 격돌했던 곳으로 한 국가가 세태를 맞으면서 두 국가의 대격돌이 벌어졌는데 뭐 세태기를 드러난 어쩌고 저쩌고. 네, 이게 바로 토요일 밤 방송가의 이야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3국이 뭐냐? JTBC, SBS, TVN 이 3국이 펼치는 토요일 밤 프로그램 전쟁에 KBS가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그 도전장이 바로 임영웅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카드가 아니었다면 이 JTBC, SBS, TVN 토요일 밤 예능 방송 프로그램과 드라마 프로그램으로 정말 꽉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KBS가 과연 명함을 내밀 수 있었겠느냐? 현실적으로 어려웠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더불어서 임영웅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빼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말이 나오고 있느냐? 요즘 방송가는 춘추 전국시대를 방불케 한다. 압도적인 시청률을 자랑하던 지상파 방송 3사의 힘이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종합편성 채널들이 급성장하며 대등한 시청률들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케이블 방송도 확연한 영향력을 선보이고 있다. 최대 격전지는 바로 토요일 밤 시간대다. 그만큼 토요일 저녁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방송사들 간의 경쟁에서도요. JTBC 토요일 드라마와 SBS 금토 드라마 그리고 TVN 토요일 드라마가 시청률 경쟁을 벌이고 있다. 편성이 금토와 토일로 엇갈리면서 새 방송사 드라마가 동시에 맞붙는 토요일 밤이 가장 치열한 격돌이 벌어지는 곳이다. 2022년 11월 SBS 소방서엽 경찰서, JTBC 재벌집 막내 아들, TVN 슈룹이 맞붙으며 시작된 토요일 밤 전쟁은 지금에 와서 SBS 낭만 닥터 김사부, JTBC 닥터 차정숙, TVN 구미호오던 1938로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 JTBC는 대행사, 신성한 이혼 등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최강의 자리를 다졌고 SBS도 법전, 모범태식2를 이어 흥행시켰다. TVN 역시 마찬가지다. 쉽게 말해서 토요일 밤 저녁 전쟁은요 2022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이 JTBC, TVN, SBS 3개 방송사의 시청률 전쟁은 후속작들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강력한 새 방송사 드라마의 기사에 눌려있던 타 방송사들이 드디어 최근 KBS를 시작으로 초강수를 꺼내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잠시 방송가를 떠나있던 가수 임영웅의 단독 리얼리티 예능 마이 리틀 히어로를 6월 25일까지 5회에 걸쳐 토요일 저녁에 편성을 한 거죠. 확실한 팬덤의 지원을 받는 기록의 사나이라고 불리우는 임영웅이 가세하면서 이제 토요일 밤 시청률 경쟁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형국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임영웅님은 2021년 9월 TV조선으로부터 미스터 트롯 탑6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았던 뉴에라 프로젝트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종료되면서 뽕숭아학당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등 TV조선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했고 이후 방송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로 팬들과의 교류는 꾸준히 이어왔지만 이를 통해 각종 신기록을 세운 기록의 사나이가 되었고 유튜브 채널 임영웅의 구독자는 150만 명이 넘고 누적 조회수는 최근 20억 1000만 뷰를 넘겨섰죠. 방송 출연은 불과 2021년, 지금부터 2년 전입니다. 송년 특집
We Are Hero 단독 콘서트가 전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손을 잡게 된 거죠. 리얼리티 예능 My Little Hero를 통해 임영웅은 무대 위에 화려한 모습이 아닌 평범한 인간 임영웅의 면모를 드러낼 예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목부터 히어로로 임영웅의 이름을 딴 임영웅만을 위한 5부작 단독 프로그램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솔직한 면모를 담아냈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시청률이죠. 하지만 워낙 팬덤이 탄탄한 임영웅이 오랜만에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인데다가 임영웅 리얼리티 예능인 만큼 방송 전부터 폭발적인 관심이 터져나오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게다가 임영웅 팬덤의 특성상 본방사수에 나서는 시청자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기록적인 시청률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이건 소씨의 예측이 아니라 언론사들의 근거 데이터를 통한 타당한 예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전무후무한 시청률 기록을 세우지 않겠나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능성이 어떻죠? 충분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여파는 기존 토요일 밤 드라마 대격돌에 직접적으로 미칠 전망이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TVN 그리고 JTBC, SBS 등의 드라마들과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 엄청난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과연 주간 시청률 1위 자리를 마이 리틀 히어로가 차지할 수 있을까? 하지만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5월 둘째 주 주간 시청률 1위는 18.8%를 기록한 진짜가 나타났다이며 2위는 16.8%의 닥터 차정숙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마이 리틀 히어로가 20%를 넘긴다면 1위 등극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더불어 유튜브 채널과 OTT 그리고 전국 투어 콘서트 등으로 입증된 임영웅 팬덤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면 첫 회부터 시청률 20% 돌파도 가능하다라는 예측이 나온다. 과연 방송가에서도 기록의 사나이가 될 수 있을지 가장 뜨거운 토요일 밤 시간대에 도전장을 내민 임영웅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 여기에서 OTT는 제가 얼마 전 말씀드렸던 웨이브죠. 웨이브라고 하는 SK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대 OTT 사이트에서도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동시 공개가 되거나 아니면 방영이 끝나고 나서 차후 공개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뭐 TVN의 이 티빙처럼 아예 그냥 우리가 마이 리틀 프리한 닥터처럼 마이 리틀 히어로가 그냥 아예 동시 방영이 될 수도 있고요. 무엇이 됐건 다방면으로 임영웅님의 이번 단독 예능 방송에 대한 시청률은 지금 언론사에서 지켜보는 모습에서도 무려 20%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제가 예측한 숫자가 아닙니다. 언론 기사에 당당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데이터에서 어느 정도 근거해서 나오는 이야기겠죠? 만약 임영웅님이 20%라는 초유의 기록을 달성하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임영웅님의 KBS 단독쇼 시청률 16%가 넘어섰었던 임영웅님의 이 단독 시청률의 이 단독 콘서트의 시청률을 깨버리는 임영웅의 기록은 임영웅이 깨는구나 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충분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KBS 단독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송년 특집이었잖아요. 송년 특집이긴 하지만 사실 그 저녁 시간대에 많은 분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가족들이나 연인들과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좀 시청률이 기대보다는 우리 기대에는 막 한 30% 나올 것 같았는데 조금 못 미쳤지 않나. 물론 16%도 엄청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나훈아님의 단독쇼를 제외하고는 최고 기록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마이 리틀 히어로의 기대는요. 송년의 밤처럼 연말이나 이런 특정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주말 저녁입니다. 영웅시대 분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TV 앞에 앉아서 특히나 KBS 공중파잖아요. 정말 많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와 토요일 저녁이다라는 거죠. 이때도 보면
임영웅님의 이 단독쇼가 시청률이 얼마나 나오겠냐라고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이번 마이 리틀 히어로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더불어서 오늘 또 추가로 공개된 이 마이 리틀 히어로 포스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됐을 겁니다. 소씨가 자동차를 좀 좋아하기도 하지만 사실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잡식성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이 머스탱이라고 제가 알려드렸던 이 스포츠카 클래식 스포츠카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이 스포츠카의 외관을 보면 독특하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두 줄이 넘어갔는데 2000년대 초반과 2000년 후반대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에 두 번에 걸쳐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발매된 출시된 거죠. 정말 몇 대 안 되는 한정판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냥 클래식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비싼 금액인데 그 중에서도 한정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어디서 많이 봤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존 윅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때 보면 머스탱이긴 하지만 사실 이 차는 좀 더 한정판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한정판이라서 엄청난 가치를 부과하거든요. 근데 이 차량도 보면은 이렇게 두 줄이 이렇게 가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차도 뭐 부르는 게 값입니다. 수억 원대예요, 수억 원대. 근데 이번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이 두 번째로 공개된 화보를 보면 임영웅님이 이 차를 타고 LA를 쫙 내달린다. 그러니 KBS가 얼마나 과감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번 마이 리틀 히어로에 투자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임영웅님의 소식 바로 세 번째, 네 번째 영상 쉬지 않고 막 연달아서 올려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항돌 부탁드리며 우리 세 번째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